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오늘 강의를 통해 인간의 신비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점진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청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지혜를 내려주시기를 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령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교재 3쪽입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대우주의 자연과 인간 중에서 가장 심오한, 가장 신비스러운 이런 존재가 있다면 바로 인간입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얼마나 신비스러운지 우리는 인간을 깨닫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태어나면서부터 몇십 년 동안을 그냥 대충 인간을 이해하고 생활하다 보니까 인간관계에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발견되고 오히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신비스러운 형성의 힘은 깨닫지 못하고 일생을 살고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간을 깨닫는 것이 과연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더욱더 깊이 있게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습관, 습성시대 현시대적 그 의미, 습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3쪽의 밑에서 10번째 줄, 형성과학과 보조학문들 관계. 형성과학은 많은 보조학문들과 관계가 있어요. 보조학문이 뭐냐? 형성과학 전체가 통합적 학문이기 때문에 인간에 관한 통합적 학문. 그러니까 이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간에 대한 개별적인 학문들이 많이 연결돼 있죠. 뭐 철학, 심리학, 또 생물학, 또 다양한 인간학, 교육학, 이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 1번 형성과학은 보조학문들 중 하나인 실험심리학의 공헌을 수용하면서 상호 보완 역할을 하도록 역할을 합니다. 실험심리학이 뭐냐? 모든 심리학의 발전이 프로이드로부터 이어지니까 정신분석학적 프로이드가 에서 연구됐던 것이 지금 뭐 200년 정도 이렇게 이제 된다고 봐야 되고, 그 중에서 실험심리학은 1879년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이라고 보면 그냥 돼요. 19세기 후반에 정신분석학을 넘어서 이제 실험심리학 이제 이게 생기는데, 이게 비렐렘 분투라는 분인데 독일 분이에요. 여러분들도 뭐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비렐렘 분투라는 분이 연구하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냐면은 그 행동주의 심리학으로 연결돼요. 존 왓슨이라는 또 스키너의 블랙박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쥐 놓고 이렇게 막 실험하는 그 행동주의. 그래서 이분들에 의해서 이제 서서히 발달이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인간을 놓고 이렇게 실험을 할 수 있는 거라 이게요. 어떤 실험을 하느냐? 예를 드는 게 가장 빠르죠.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공부 잘하는 학생한테는 어떻게 돼요? 우등상을 준다든가 아니면 또 나름대로 장학금을 준다든가 이런 상을 주죠. 잘 못한 학생은 그에 따른 또 이렇게 어떤 이렇게 뭐 벌이 내려질 수가 있죠. 이런 어떻게 상을 주냐, 어떻게 벌을 주냐에 따라서 사람이 바뀔 수가 있다 이거죠. 이렇게 바뀌는 과정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실험 심리학, 행동주의 심리학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인간에 대한 이런 걸 갖다가
연구할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공부를 하는 쪽으로 뭐가 돼 있냐?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쪽.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은 공부를 안 하는 쪽으로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 습관을 좋은 습관 쪽으로 살도록 도와줄 수 있느냐라는 거를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은 이중구조니까 육신과 정신을 가지고 연구하는 게 심리학이니까 어떻게 육신과 정신을 좋은 습관을 들이도록 할 것이냐. 나쁜 습관을 육신과 정신이 들이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인간답지 못한 그런 퇴락된 이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형성과학은 바로 이런 실험 심리학이 연구한 이런 연구를 갖다가 도움을 받으면서 실험 심리학 나아가서 이것이 행동주의 심리학으로다가 20세기에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보면서 인간에 대해서 육신과 정신적인 차원에서 연구를 한 거기 때문에 인간을 육신과 정신적으로 이렇게 다뤘을 적에는 좋은 습관이 생기고 이렇게 다뤘을 적에는 나쁜 습관이 생기는구나. 이걸 갖다 생각을 해보면서 인간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는 거라 이게요. 그래서 이때 생기는 습관은 심리학에서 다루는 습관은 헤빗, 보통 헤빗이라고 쓰죠. 영어로다가는 헤빗, 습관인데 이 습관이라는 용어를 갖다 심리학에서는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자, 좀 더 보죠. 세 번째, 습관 용어는 삼중 구조 중 영의 차원을 고립시킨 상태에서 그렇구나. 영의 차원을 사용하지 않아요. 심리학 자체가 육신과 정신을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영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습관이라는 용어에는 영의 차원이 들어가느냐, 영의 차원이 안 들어가요. 고립시킨 상태에서 육신과 정신으로 반응하는 형태 지시들의 습관 형성 유형에 대해서 예리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습관이라는 용어를 심리학에서 쓸 적에는 육신과 정신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성과학은 이런 심리학의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하면은 이런 심리학이 연구했던 육신과 정신에 대한 부분도 인간의 삼중 구조의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육신과 정신에 대한 연구를 했던 것을 갖다가 충분히 도움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형성과학이다. 이해가 되시죠? 자, 네 번째, 이 연구는 서구 형성 전통에 사는 사람들의 역할, 정신주의적 생활 양식과 인간 형태를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바로 이 연구가 서구 생활. 지금 미국인들이라든가 유럽인들이라든가 선진국가의 서구인들은 대부분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하면은 육신과 정신에 이런 중심을 두고 생활을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정신 중심의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바로 여기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서구 생활 거의 대부분이 영을 제외하고 육신과 정신 중심으로다가 생활해 왔던 것이 오늘날의 현대 선진국들의 지금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다섯 번째, 이 연구는 인간 정신 중심의 기계적인 습관이 독특한 인간적인 영적 성장을 어떻게 방해하는가에 도움이 된다.
이게 육신과 정신 중심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게 기계적인 습관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요새 직장인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에 이제 자기가 취직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기업 안에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전체의 분야를 갖다 다 다루는 사람은 없어요. 이걸 분업이라 그러죠. 그래서 자기 맡은 분야만 하는데 그 사람은 하루 종일 자기가 해야 될 그 부분만 그냥 계속 하고 있어요. 마치 기계 같아, 기계.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 연구소에서 일하는 분들, 뭐 또 회사에서 일하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자기가 맡은 분야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기계 돌아가듯이 계속해서 나도 그 일들만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기계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하느님께서 인도하시는 영의 힘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가죠. 회사의 그 룰에 따라서 오너가 시키는 어떤 거에 따라서 육신과 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자기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서구 사회의 지금 특징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영의 힘을 불어넣어서 영적으로다가 영적인 정신, 영적인 육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세상에 지금 현대 학문이라든가 현대 문화라든가 현대 산업은 육신과 정신의 이중 구조로 습관이 되어 있는 그런 기계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현대인들의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은 육신과 정신으로다가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영을 빼놓고 때문에 육신과 정신이 기계적인 삶을 계속하면서 이걸 갖다 무슨 병이라 그러죠? 너무 똑같은 일만 반복하니까 바로 자기가 기계가 되는 것 같아. 이걸 직업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병에 걸려 있을 때는 둘 중에 뭐가 걸려 있느냐? 제가 옛날에 서울에 그 평화시장이라는 곳에 가서 이렇게 견학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일하는 방직 회사에서 일하는 그 어린 소녀들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바깥에 햇빛도 안 들어오고 공기도 거의 차단되고 그 안에 한번 들어가면 그냥 10시간 정도씩 계속 일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는데 콧구멍이 하나가 된 사람이 있더라고. 하도 숨을 못 쉬고 신선한 공기를 못 마시다 보니까 코가 퇴화돼 가지고 콧구멍도 안 하고 손 놀림이 그냥 거기 앉아서 그냥 그거밖에 못해. 그러니까 다리가 약해져 가지고 다리도 잘 걷지를 못하더라고. 이런 직업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다가 기계병, 직업병 이런 병이 생기고 정신적으로다가도 정신이 사용해야 할 개방적인 이런 자원을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일에만 지금 몰두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이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과 정신이 결국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문화의 현대인들의 삶을 이런 실험심리학, 행동주의 심리학을 통해서 가만히 연구를 하다 보니까 현대인들의 습관이 이게 기계적으로 다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바로 육신적으로 다 이런 병이 오고 정신적으로 다 이런 병이 오는구나. 이런 거 같은 걸 갖다 정확하게 통찰한 것이 바로 형성과학인 거예요. 그래서 형성과학에서는 이렇게
기계적으로 습관화된 이런 현대인들의 육신적인 병, 정신적인 병을 어떻게 이걸 갖다가 재형성시켜 줄 수 있을까? 이런 점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형성과학과 보조학문들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쓰고 연구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세요. 6번째, 형성과학은 정신 중심의 기계적 습관적 삶에 대한 실험, 심리학 연구에서 인간 해방의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신 중심의 삶을 사는 이런 현대인들의 삶을 연구하는 것이 현대의 어떤 심리학이라고 봐야 되는데, 또 현대 철학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철학들을 통해서 현대인들이 육신적 정신적으로 왜 이렇게 병들어 가는지, 왜 이렇게 병이 깊이 있게 들어있는지, 왜 그래서 인간관계도 서로 잘 안 되고 사회생활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런 거 같은 거를 정밀하게 연구하는데 바로 심리학과 철학과 이런 것들이 도움을 줍니까, 안 줍니까?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현대를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원인을 찾아낼 수가 있고, 거기에서 어떻게 이거 탈출구를 찾을 수 있는지 해방의 해법까지도 이제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철학과 심리학과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7번째, 서구 사회의 정신 중심적 삶의 경향은 습관이라는 말을 정적인 의미로 퇴복시켰습니다. 이 습관이라는 말을 어떻게 된 거냐? 이거를 정적 의미로 퇴보시켰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습관이라는 게 사람에게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린 시절부터 밥 먹는 습관도 있고, 잠자는 습관도 있고, 또 공차는 습관도 있고, 공부하는 습관도 있고, 습관은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 습관에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고정적, 하나는 창조적. 잠자는 습관도 꼭 한쪽으로만 자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자면 코도 들고 어떻게 자면 잠을 갖다 더 잠자고 난 후에 아주 좋을 수 있다. 이런 걸 자꾸 연구를 해가지고 벽에도 어떤 벽에를 쓰는 게 좋고, 이불도 어떤 이불 쓰는 게 좋고, 침대도 어떤 침대 쓰는 게 좋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창조적으로다가 잠을 잘 잘 수 있는 습관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연구할 수가 있고, 또 한편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잠잘 때 되면 그냥 잠자고, 밥 먹을 때 되면 그냥 밥 먹고, 운동할 때 되면 또 창의적이나 마나 그냥 운동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그런 쪽으로 습관이 돼 있는 사람 있죠. 근데 오늘날 현대까지 이렇게 놓고 나서 보니까 인간의 삶이, 육신과 정신적인 삶이 기계가 될 정도로 이게 습관되는 쪽으로, 정적인, 고정적으로 습관되는 쪽으로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져 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게요. 그러니까 습관이 좋은 의미로다가 발전된 게 아니라 고정적인 의미로다가 오히려 퇴보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습관을 들인 대로 인간이 기계같이 고정돼 있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단추 만드는 사람은 단추만 만들고, 단추구멍 만드는 사람은 단추구멍만 만들고, 볼펜 10만 만드는 사람은 볼펜 10만 만들고, 볼펜 껍데기 만드는 사람은 껍데기 만들고, 계속 이렇게 함으로써 해가지고 마치 로봇같이, 기계같이 돼버렸다 이게 인간이. 거기에 뭐 창조적인 어떤 그 능력을 발휘할 틈이라든가 기회는 전혀 없어요. 그냥 맡겨진 일만 해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어린 시절부터 어떤 습관이 들어오는 건 틀림없는데, 이 습관이 이제 다양한 일이 많다 보니까 어떤 한 가지의 일을 하는 쪽으로다가 그냥 습관이 확 배겨버렸어요. 이게 문제다 이게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현대인의 지금 큰 문제다. 이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걸요. 여러분들 밥 먹는 거 같은 거 좀 창조적으로 먹으려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세수할 때 좀 창조적으로 세수하려고 그래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의 육신과 정신의 서로 간의 연관관계를 좀 더 창조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육신과 정신에 대해서 숙고해 본 적이 있어요? 없죠? 그냥 사는 거지, 그냥. 그게 바로 내가 이미 습관된 것이 고정된 거예요.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야. 더 이상 초월이 없는 거야. 더 이상 발전, 더 이상 초월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영의 기능이 사용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의 기능은 성령님으로부터 이런 계속 영감을 받아서 계속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돼 있는 건데 영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육신과 정신은 고정돼 버리고 습관화돼 버리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깨달아야 된다 이거야, 현대인들이. 이런 문제를 깨달아야지 이렇게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이웃 관계를 변화시킬 수가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거라 이게요. 자, 7번에 이에 형성과학은 형태 성약의 용어를 선호해서 사용합니다. 형성과학은 습관을 사용하지 않고 뭐를 사용하느냐? 형태 성향. 형태 성향이라는 게 뭐냐? 이게 폼 disposition. 폼 disposition. 이게 형태. 육신의 형태가 있고 정신의 형태가 있고 영의 형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입은 입의 형태, 그 다음에 코는 코의 형태, 귀는 귀의 형태, 눈은 눈의 형태. 그죠? 그 다음에 생각에서 기억의 형태, 상상의 형태, 예견의 형태. 이런 형태들이 다 있는데 이 형태들이 고정되면 습관이 돼. 육신과 정신적으로만 사용해가지고 고정되면 또 습관이 되는 거야. 그런데 왜 성향이라는 용어를 쓰느냐? 성향이라는 용어 안에는 영의 힘이 담겨 있는 거야. 육신과 정신의 힘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육신과 정신의 힘만 담겨 있으면 습관이에요. 그런데 영의 힘까지 담긴 용어를 갖다 꼭 써야 된다 이게 인간은. 그래야지만이 현대인이 기계가 되지 않고 현대인이 참 인간이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드리안 방암 신부님이 이제 영의 힘까지 담긴 용어를 성향이라는 용어로다가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형태는 그러니까 뭐야? 몸의 형태, 입의 형태, 코의 형태, 귀의 형태, 눈의 형태, 이 형태 안에 영의 힘이 안 들어가면 습관이 돼. 근데 이 형태 안에 영의 힘이 들어가면은 성향이 돼. 영적인 몸, 영적인 입, 영적인 코, 영적인 귀, 영적인 눈이 돼. 정신도 마찬가지야. 이게 기억하고 상상하고 미래를 예견하고 그러는데 영의 힘이 안 들어가면 습관이 돼. 그래서 기억한 대로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기억해 온 대로 똑같이 기억하고 상상하고 미래를 예견하고 똑같아. 습관이야. 근데 영의 힘이 들어가면은 이제 바뀌어. 영적인 기억, 영적인 상상, 영적인 예견 이런 걸로 바뀌기 때문에 성향이 되는 거예요. 이 성향은 고정되지가 않고 이제 성령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성령님의 뜻을 영감으로 받아서 성향은 계속 성령님의 뜻에 맞게 변화돼. 예수님을 닮아가는 쪽으로 계속해서 변화된다 이게요. 이게 바로 성향과 습관의 큰 차이예요. 근데 현대인들의 문제는 어디서 생기느냐? 습관에서 생기는 거야. 기계적인 습관. 이거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영의 힘을 받은 성향을 이제 새로 길러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점과 해결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그냥 신앙생활 한다 아니면 영성생활 한다 쉽게 이렇게 생각해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인류 역사상 계속해서 이렇게 습관이라는 문제로다 그 쌓아왔던 이 문제점을
정확히 깨닫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지금 다 습관 들어가고 있어요. 육신과 정신적으로다가 계속해서 막 습관 들은 삶만 살고 있다고. 영의 힘이 들어간 성향의 삶을 사는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문제가 많이 생기고 요즘도 그저께죠. 청주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됐어요? 어떤 학생이 그냥 칼을 들고 그냥 교장 선생님 또 어떤 선생님 또 지나가는 뭐 사람 그래가지고 대여섯 명을 갖다가 칼부림했잖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이게 왜 그래? 왜 그러냐면 습관을 잘못 들여서 그렇다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 이거 거의 다 습관을 잘못 들인 데서 있는 거예요. 이번에 뭐 화재 사건 크게 났을 적에 그것도 뭐 어떤 여성이 다 다니면서 막 그냥 불을 냈다라는 그런 증거도 잡혔다고 뉴스에 보도됐죠. 그것도 왜 그래? 그 여성이 습관을 잘못 들였다니까. 습관을 왜 잘못 들였냐? 육신과 정신적으로만 살다 보니까 습관이 나쁜 습관이 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영의 힘이 안 들어간 곳에는 항상 이 퇴적된 이런 습관이 쌓이기 때문에 무슨 사건을 어떻게 벌일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형태 성향은 정신 중심의 독특한 행동으로 집착되는 인간적인 방향지시 측면과 육신 안에 육화적 학습의 행동 측면 두 가지를 영적으로 보완하면서 통합적으로 형태 성향을 구성해 줍니다. 말은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 이거 종합대학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칸트의 순수이성비판 한번 책 한번 공부해 볼래요? 칸트의 순수이성비판 공부하려면 읽어지지도 않아. 한국말인데도. 왜 그런지 알아요? 이게 용어가 굉장히 어려워. 또 니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읽어보면 그거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있잖아. 이해가 잘 안 돼요. 또 심리학자 아브라함 마슬로의 인격 이론 읽어보면 그냥 확 이해가 될 것 같아.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근데 이런 이해 안 되는 모든 학문들의 이론들을 갖다 통합해 가지고 지금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천천히 잘 읽어보면은 이거는 정확히 이해가 돼요. 정말 다른 이론들을 공부해 보면은, 다른 전문 분야 이론들을 공부하면 얼마나 어려운지. 의학 들어가면 더 어려워요. 생물학 들어가도 어렵고, 물리학 들어가도 어렵고, 화학 들어가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 모두 다 통합한 이 학문은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해되지 않을 바가 없어요.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 이게 형태 성향이라는 게 뭐냐? 형태 성향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육신적인 형태, 정신적인 형태, 영적인 형태가 있는데, 정신적인 형태들과 육신적인 형태들의 장점은 취하고, 또 부족한 점은 영으로 보완하면서 통합적인 인간의 성향을 제시하겠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어려울 게 없다니까. 바로 인간은 삼중 구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인간들이 연구해온 모든 학문들이 다 이중 구조로 연구해 왔기 때문에, 인간이 그동안 연구해왔던 정신 중심의 어떤 모든 학문들, 또 육신 중심의 모든 학문들, 여기에서 장점들은 받아들이고, 그것도 육신과 정신의 연구가 부족한 점들이 많잖아요. 부족한 점들은 영의 차원에서 영의 힘으로 보완을 해서 육신과 정신과 영의 삼중구조가 아주 조화롭고 통합된, 바로 이런 인간상을 깨닫게 해주는데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이 성향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한번 이렇게 맞들일 필요가 있잖아요.
습관에만 계속 빠져 있으면 맨날 육신과 정신에 빠져 있어가지고 더 이상 발전적인 게 없다니까. 자, 조금 더 나가보죠. 형태 서양들의 원천들과 역동적인 체계들. 이게 이제 말은 어려운 것 같지만 굉장히 쉬워. 형태는 뭐야? 세 가지가 있지. 육신의 형태, 정신의 형태, 영의 형태.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으면 사회 역사의 형태. 딱 네 가지밖에 없어요. 형태들 안에는 서양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왜? 습관은 육신과 정신만 쓰는 게 습관이지만 성향이라고 쓸 적에는 육신과 정신과 영을 쓰는 게 성향이거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육신의 형태 안에 영의 힘이 들어갈 수 있죠. 정신의 형태 안에도 영의 힘이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영의 형태 안에도 성령님의 힘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형태 성향이야 이게. 형태 성향들이 어떻게 생기는 거냐 이게요. 출현의 기원. 형태 성향들이 어떻게 생기는가 그 기원을 좀 알고 싶지 않아요. 자 1번 일반적으로 특정한 성향은 어떤 특정한 성향이 있다 이게야. 자 특정 성향이 있다 이게야. 여러분들 제 강의만 들으면 이거 90세 드신 분들도 다 알아들어요. 제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설명을 해드려. 일반적으로 특정 성향은 특정한 행동을 일정 기간 반복함으로써 특정 성향이 생기는 것은 특정 행동을 반복하는 거로구나. 특정 행동을 재반복함으로써 획득됩니다. 그럼 보자고. 특정 성향 중에서 예를 든다 그러면 인사. 우리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 보면은 인사드려라 이가 배우잖아요. 그러면 인사라는 것에 있어서 습관이 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습관 들을 수도 있지만 성향 들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니까 육신과 정신적으로 다 그냥 인사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습관이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별 의미 없이도 그냥 매일 그냥 나보다 나이 먹은 사람이 있으니 이러고 그런다고. 그런데 인사하는 성향이 생기면 완전히 달라져. 왜냐? 인사하는 성향은 영의 힘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인사를 할 적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영의 힘이 들어갔다는 것은 하느님의 힘이 들어갔다는 뜻이거든. 하느님의 힘이 들어갔는데 그냥 내 습관된 대로 함부로 막 일할 수 있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영의 힘이 들어가면 하느님께 예의를 갖추듯이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공경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아주 예의 있게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된다 이게. 또 예를 들어서 친절이다. 그러면 습관이 들었을 적에는 어떻게 돼요? 그냥 이렇게 어떤 내가 좋은 일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기면 막 친절하게 막 그냥 길도 알려주고 친절하게 뭐 이렇게 내가 도와주고 막 이런 거 막 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습관이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기계적으로 되기 때문에 습관이 되다 보면 그냥 별 의미 없이 이렇게 해나가게 된다고요. 길 물어보는 사람한테도 저쪽으로 그냥 이렇게 가면 돼요. 세 골목 가서 그냥 왼쪽으로 빠지세요. 이런 식으로다가 거의 무감각하고 의미 없게 막 얘기해. 성향이 들어가면, 친절한 성향이 들어가면은 지금 나한테 이 길을 물어보거나 나한테 일을 부탁하는 분이 그 안에 하느님의 힘이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 있다고.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하느님께 하듯이 아주 공손하고 또 이렇게 겸손하게 이래가서 길을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억양부터 표현부터 다 달라져. 모습부터. 그러니까 습관으로 살 거냐 성향으로 살 거냐는 기계적으로 살 거냐 참 인간적으로 살 거냐. 이런 거를 좀 우리가 깨달아야지만이 참 인간다운 세상을 점차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보면 어떤지 알아요? 가정에서 이제 가족끼리가 친해지.
친하다 그래가지고 말이야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요? 부부간에 어떻게 할까? 부부간에 서로 옛날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같이 경호도 쓰고 그랬죠. 근데 어느 틈엔가 친해졌다 그래가지고 막 반말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너 국을 어떻게 이렇게밖에 못했냐? 너 좀 싱겁게 할 수 없어 이래가면서 짜증내고 막 이러고 또 부인도 남편한테 좀 뭐 한마디 할 수가 있어. 그건 안 할게요. 너는 어떻게 뭐 와서 막 큰 소리만 치냐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로 서로가. 그러니까 그게 뭐야? 가정생활의 습관이에요. 부부간의 관계. 근데 부부간의 관계에서 성향으로다가 살면은 달라진다니까. 오늘 국이 조금은 짰어요. 사실 내가 지금 이렇게 몸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조금 싱겁게 먹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다가 아주 부드럽고 아주 미소 띈 얼굴로 얘기하면 부인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좋아하면서 봐. 근데 그런 걸 못 봐 그냥. 남자들 그냥 이렇게 막 좀 심하게 하는 남자들 솔직히 있어요. 반말 좀 그만하자고요. 반말하는 게 나쁜 건 아니나 반말을 내더라도 좀 이렇게 좀 이쁘게 반말하는 거가 너 이것도 못했어 너 아예 그런 거 얘기 좀 그런데 안 돼요. 그거는 인간답지 못한 거야 본인이. 예? 그러니까 자녀한테도 마찬가지지. 자녀한테도 막 그냥 함부로 말 함부로 하고 막 명령하고 지시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자녀들이지만 이거는 아빠가 좀 미안했다.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 좀 시정할게. 그리고 네가 참 잘했고 네가 참 정직하고 네가 성실하게 하는 거 아빠가 칭찬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다 좀 좋게 좀 얘기를 할 줄 아는. 습관 잘못 들이는 데서 부부와 자녀 간의 관계도 깨지고 부부 간의 관계도 깨지고 결국 이혼하고 파탄 내리는 경우가 다 습관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향이 들어가면은 부부 간의 관계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다 이웃집 간의 관계다 성향이 들어가면 다 좋아져요. 왜? 영의 힘이 들어가니까. 하느님의 힘이 들어가니까. 자, 두 번째. 형성과학은 모든 성향을 연구하지 않고 주요 관심이 인간의 형성적 공명적 성향에만 연구합니다. 그렇구나. 인간의 형성적 공명적 성향만 연구하겠다 이게야. 왜 그러느냐? 제가 미국에서 형성과학 공부할 적에 독특한 점이 바로 이거였어요. 어떻게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공부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서 나쁜 점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공부는 제가 공부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나쁜 용어라든가 나쁜 표현이라든가 나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 그거 딱 한 가지 용어가 있는데 그 한 가지 용어가 뭐냐면 프라이드라는 거야. 프라이드, 오만. 그러니까 시기, 질투, 증오, 전쟁,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굉장히 나쁜 용어들로다가 세상이 막 뒤범벅이 돼 있는데 그런 용어를 딱 하나로 더 합하면 프라이드야. 인간의 오만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 이게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야. 왜냐? 이거 연구하다 보면 이런 사람 돼요. 미움 연구하다 보면 미운 사람 되고 전쟁 연구하다 보면 전쟁하는 사람 되고 돈 연구하다 보면 돈에 푹 빠져가지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 되고 이런 사람 될 수 있거든. 그러지 말고 이게 형성적이면서 공명적인 그러니까 영의 힘이 담긴 형성적인 성향, 공명적인 성향을 공부하면은 좋은 게 많이 이렇게 하느님으로부터 받으면은 이 생각이 내리사랑이라고 하느님으로부터 내리사랑의 힘을 갖다 받으면은 이 영으로 받은 하느님 힘이 내리사랑이라고 정신을
변화시킬까 안 변화시킬까? 변화시키죠. 그럼 내리사랑이라고 이 힘이 또 육신을 변화시킬까 안 변화시킬까? 이게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좀 나쁜 거니까 X로 해 이제. 좀 나빴던 거, 육신에 있었던, 정신에 있었던 나빴던 것들은 다 어떻게 될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이 많이 들어가서 차면 찰수록 나쁜 게 다 빠지게 되거든. 이런 식의 공부를 하는 게 형성과학이야. 근데 나쁜 거를 갖다 공부하게 되면 미움, 증오, 전쟁 막 이런 것들만 공부하면 내 눈이 그런 거, 내 귀가, 내 몸이 이런 걸로 다 차져 있으면 정신도 그런 걸로 차져 있게 되고, 이런 걸로 다 계속 차져 있으면 영의 힘은 쓸 겨를도 없게 되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방향을 선택하느냐가 다른 거예요. 좋은 에너지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나쁜 에너지는 오토매틱이에요. 자동적으로 없어져요. 그래서 형성적이고 공명적인 성향을 갖다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정신이 형성적이고 공명적이 되고 육신이 형성적이고 공명적이 된다. 이게 형성과학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이런 거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거 같은 거는 이제 형성적이고 공명적으로 될 수 있도록 재형성시키는 원리가 따로 있어. 그러면 재형성시키는 원리에 따라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형성적이고 공명적으로 재형성시키면 되는 거지, 나쁜 거를 연구할 필요가 없는 거다 이게요. 자, 세 번째. 인간 영역에서 친절 성향은 타인에 대한 존중과 선의지에 기초할 때 형성력이 됩니다. 그거 뭐야? 타인에 대한 존중, 그죠? 타인에 대한 존중과 선의지, 선한 의지. 이게 타인에 대한 존중이 어디서 나올까요? 육신에서 나올 수 있어. 정신에서 나올 수 있으나 이거는 한계가 있어. 내가 바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프고 그러면 못해요. 근데 영의 힘까지 들어가게 되면 타인에 대한 존중이, 영의 힘이 들어가면 하느님을 바라보는 하느님의 힘이 들어간 이웃을 보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내가 바쁘고 내가 좀 불편하고 그러더라도 하느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존중하게 돼. 나의 의지도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한 의지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타인의 존중과 선한 의지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의 그 뒷부분. 그러나 나의 이기적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술수의 수와는 반형성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기적인 목적, 그게 이기적인 목적이 육신과 정신이지 뭐예요. 영의 힘이 들어간 사람이 이기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왜? 하느님의 힘이니까. 하느님이 이기적 하느님 있어요? 이기적 하느님? 그런 거 상상을 못해. 그래서 하느님의 힘이 들어가면 절대로 이기적이 될 수 없고, 인간의 육신과 정신만을 작용할 때는 이기적으로 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 다음에 5번. 나아가 공명은 구체적인 형성의 장에서 형성적 성향들을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 유연하고 자신의 자유로운 투신과 전통들과의 조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형성적이고 공명적인 성향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연하다 그래서. 유연하다라는 걸 형성과학적으로다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융화적이고 연민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융화적이고 연민적인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여기 상황, 내가 있고 이웃이 있고 상황 세계가 있는데, 이 상황에 가면 나도 가고 이웃도 오는데 상황에서 항상 하느님의 뜻을 갖다 지킬 수 있도록 유연하고 평화롭게,
이게 융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들과 모든 환경과 함께 유연하고 평화롭게 융화적인 삶을 사는 게 바로 형성적인 성향이에요. 그리고 이웃관계에 있어서도 그 중에서 여러 사람이 모이면 항상 좀 더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육신적으로 부족한데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 각자 나름대로의 연민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향이다. 근데 습관은 상황에 가서 누가 오든지 간에 상황이 어떤지 간에 관계없어. 그냥 내가 습관 낸 대로 사는 게 습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안 따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현존하에서 타인에게 친절할 수 있을 준비를 하게 된다. 이 성향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이런 준비를 하게 돼요. 이 준비가 뭐냐? 준비가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라든가 나름대로 수련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힌두교의 어떤 요가 수련법도 있고 불교에서의 좌선도 있고 또 그리스도교에서의 묵상이라든가 관상도 있고 많은 수련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수련법이 그때마다 나에게 맞는 것을 갖다 선택해서 하게 되면은 그만큼 내 뜻대로 나의 육신과 정신대로 살지를 않고 그만큼 보다 더 초월적 힘인 어떤 영의 힘을 따라서 성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에 5쪽 보세요. 개인 형성 과정의 현재의 상태에서 정직하게 남성적, 여성적, 시적, 산문적. 산문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죠? 형식이 얽매이지 않은 글들이야. 산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소설, 수필, 평론 이런 게 다 산문이에요. 형식이 얽매이지 않아. 형식이 얽매인다는 것은 논문 같은 거 형식이 얽매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 연설문 이거 아주 형식이 얽매이죠. 그런 거하고는 달라. 침묵, 대화 등으로 친절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죠? 친절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과거 형성 전통들이 갖고 있는 지혜와 영감들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형성적이고 고명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특별히 뭐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의 전통에서 내려오는 전통을 존중하는데 특별히 어떤 전통을 중요시 여기냐면 형성적 전통, 반형성적 전통이 말고 예를 들어서 무슨 클럽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옛날에 이런 이렇게 좀 깡패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어떤 모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전통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형성적인 전통을 이렇게 받아들인다. 그러면 형성적인 전통 안에는 좋은 전통으로, 나쁜 전통 말고 좋은 전통으로다가는 유교 전통도 있고 불교 전통도 있고 그리스도 전통도 있고 또 나름대로 세무서 전통도 좋은 전통이 있을 수 있고 경찰서 전통도 좋은 전통이 있을 수 있고 소방서 전통도 좋은 전통이 있을 수 있고 학교의 전통 이런 여러 가지로 좋은 전통들은 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야지만이 무슨 삶을 산다? 습관에 빠진 기계와 같은 삶을 살지 않고 하느님의 뜻에 맞는 영적인 성향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현대인들이 가장 부족한 게 뭐예요? 현대인들은 습관화된 삶에만 익숙해 있고 영적인 힘이 담긴 성향의 삶에는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자신과 이렇게 자녀들, 가족들, 또 이웃들 잘 우리가 좀 점검하고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무리 짓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습관적으로 살 거냐, 영의 힘이 담긴 성향으로 살 거냐, 오늘 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령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